안녕하세요. 챕터 3 시제 파트입니다. 시제는 단순히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시제를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독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신 다음에 복습을 하면 좋은데 복습하라고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에만 너무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서 이번 시간에 이해한 걸로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다만 시제 공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끔찍한 말을 미리 조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암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방금은 이해만 하면 된다며. 근데 이해했는데 단어를 모르면 이해한 게 아무 쓸모가 없어져. 그래서 단어를 주로 동사를 암기하시고 단어가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들이 있거든. 단어, 동사랑 동사의 과거형까지 가능하다면 과거 분사까지 외우시면 좋은데 보통 여기에 뭐 알 수 없는 PP라던가 뭐 분사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을 거고 과거 분사 라고 나와 있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외우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학교 수준의 단어장을 하나 사세요. 아니면 어떤 단어장을 사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냥 우리 헛썸 보캐블러리 1 쓰시고 인터넷에 불규칙 동사 혹은 불규칙 동사 표라고 치면 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운받으셔서 이 표를 외우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기껏 과거 시제 이해했어, 배웠어. 그런데 이 단어가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걸 모르면 말짱 꽝이잖아. 이거 외워두면 평생 씁니다. 아시겠죠? 이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외웠어야 하는데 그때 놀았으니까 지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언제 다 외우고 있냐? 그래서 내가 숙제 많이 안 내잖아. 근데 이거 안 외우면 앞으로 진도를 못 나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개 정도씩만이라도 꼭 외우세요. 그럼 뭐 잔소리 이 정도 하고 바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현재 시제는 지금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 일반적인 사실, 변하지 않는 진리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인 건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재 시제는 평상시, 평소 상태, 현재 시제는 평소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노벨을 넘어서 고등 영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현재 시제는 평소 상태다 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 이것도 그냥 평소에 하는 일이잖아. 일반적인 사실, 이것도 그냥 늘 일어나는 일. 변하지 않는 진리,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는 평소 상태, 평상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시제이다. 그래서 현재 시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일어나는 일이요 라고만 말하면 틀린 답이 돼요.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평소 상태를 얘기하는데 쓰이는 빈도가 훨씬 높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게다가 다음 챕터에서 배울 진행 시제를 사용해요. 주로. 그래서 현재 시제라는 건 평상시 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 단수는 나랑 너가 아닌 모두는 3인칭이라고 했었죠. 기억나?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단수라는 건 하나라는 거죠. 너랑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 한 개만 있을 때 그런 걸 3인칭 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he, she, it 나와 있는데 얘는 그, 남자, she, 그녀, 여자, it, 그것. 주로 사람이 아닌 것을 지칭할 때 쓰이죠. 이거 인칭 대명사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냥 he, she, it,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애들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
얘는 왜 s나 es를 붙여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답해 드릴 수는 있는데 걔는 교육 과정을 넘어서요. 아득히 넘어서거든. 영어에서 3인칭 단수 뒤에 s나 es를 붙이게 된 이유. 이거 궁금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학과 혹은 영어 영문학과를 가세요. 그러면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때쯤 영어사, 영어 역사를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나옵니다. 막 고대 영어는 어떤 형태였는데 중세 영어로 넘어오면서 s나 es가 고정화되고 그래서 그게 궁금하면 전공을 하면 된다. 아, 근데 전공까진 좀 오버하고 그냥 궁금하긴 한데요? 하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설명을 해드릴게. 그런데 지금은 3인칭 단수 뒤에는 s나 es를 붙여야 되는 거구나 까지만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예시를 조금 보면 이거 여기 색칠되어 있는 게 뭐 중요해서 색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재에 여기 파트에 나온 어휘들을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이 꿈이 어제도 있었을 거고 오늘도 꿈이 있고 내일도 별일 없으면 꿈이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인데 이 have는 현재 시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주어가 I니까 1인칭이죠. 1인칭 뒤에서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have를 써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he였어. 그는 꿈이 있다라고 쓰면 어떻게 써야 돼? he, 그는 have에다가 s를 붙여. 그러면 haves가 되죠. 그런데 얘는 또 불규칙이야. 그래서 얘는 has로 바뀌어요. He has a dream. 그는 가지고 있다 꿈을. 그런데 이 불규칙 변화하는 have, has는 여기 불규칙 동사표에 안 나와. 주로 불규칙 동사표는 과거, 현재 혹은 원형 쓰여져 있고 동사 원형, 원래 형태, 그리고 과거형, 과거 완료 혹은 과거 분사, 그냥 분사, PP, 그냥 완료라고 쓸게요.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주로 표로 작성해서 올려놓거든요. 아니 그러면 have가 3인칭일 때, have의 주어가 3인칭일 때 has라고 쓰는 건 어떤 걸 검색해봐야 알 수 있냐? 얘는 따로 찾아서 외우지 마시고 그냥 나올 때마다 그 단어들만 기억하세요. 몇 개 안 돼. 기본적으로 B동사는 주어가 1인칭일 때 am이라고 쓰고 2인칭이나 복수일 때 are이라고 쓰고 3인칭일 때 is라고 쓴다. 이 정도랑 have 정도? have는 이제 has로 바뀐다. 3인칭일 때. 과거형일 땐 had라고 써요. 이거는 불규칙 동사표에 나올 거고 이만큼만 지금 외워두고 나머지 동사들은 나올 때 이거 불규칙이네 하면서 그때 외우세요. 한 개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수업 시간 안에. 다음 문장 봅시다. The city is beautiful. The city, 그 도시예요. 그 도시는 이다, beautiful, 아름다운 이라는 형용사지.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야. 아름다워. 뭐가 아름다워? 도시가 아름다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런 얘 보어라고 부르겠네? 근데 주어랑 똑같은 거네? 그럼 주격 보어라고 부르겠지. 오케이? 그럼 도시는 3인칭이지. 너랑 내가 아니잖아? 그럼 3인칭이고 the city 한 개야. 그러면 3인칭 단수네? 그러니까 B동사는 is를 쓰는 거죠. is는 현재 시제예요. 그럼 도시는 어제도 아름다웠을 거고 오늘도 아름답고 내일도 별일 없으면 아름답겠지. 그럴 때 현재 시제를 쓰는 거니까. 오케이? 반복되는 습관 봅시다. He searches the internet every day. 그는 search, 검색한다. 인터넷을 every day, 매일. 이 단어들 모르는 단어였으면 얼른 헛선 보캐블러리 가서 외우세요, 단어. 그는 여기 3인칭이네. 그 한 명이네. 그럼 3인칭 단수네. 그럼 현재 시제에 s나 es를 붙였겠네. 그럼 search라는 단어의 원형은 es를 뺀 search. 얘가 검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검색한다 인터넷을 매일. 매일이라며. 매일이라는 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니까. 그럴 때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오케이? 일반적인 사실, 즉 불변의 진리예요.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지구는 go, 간다? 지구가 3인칭 단수니까 goes라고 쓴 거죠. 지구는 간다, around,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The sun, 태양. 태양 주변을 간다. 태양 주변을 간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태양 주변을 돈다가 되겠죠. 돈다, 뭐 스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아요. 스핀은 이제 제자리에서 도는 거. 자전할 때 스핀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조금 어색하고 revolve란 회전하다 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건 뭐 됐고 태양 주위를 돈다, 즉 공전한다는 말이잖아. 그때 goes around라는 말을 쓰는구나 라고 이 문장은 자체를 외우셔도 돼요. 자주 쓰이는 문장이기도 하고 결국 얘도 현재 시제로 쓰였으니까 지구는 어제도 태양 주위를 돌았을 거고 오늘도 돌 거고 내일도 별일 없으면 돌겠지.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한다. 되겠죠?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갈 건데 이거 잘 들어봐. 과거 시제는 이미 끝난 일을 이라고 쓰여 있어. 이미 끝난 일 밑줄 치시고 이 위에다가 현재와는 관련이 없다 라고 써볼까요? 현재와 관련이 없다라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거 뭐 조금 더 자세히 쓰고 싶으신 분은 과거 일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써두시면 돼요. 이게 조금 중요해요. 이걸 과거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완료 시제 갔을 때 완료 시제가 이해가 확 한 번에 되거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have pp 배운 적 있죠? have pp 들어봤어? 들어는 봤겠지. 이게 뭔지 몰라도 이게 시제 중에 하나거든.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과거랑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과거 시제는 현재와 관련이 없다. 오케이? 그리고 미래 시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중딩 수준인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을 뿐이지 우리의 지적 능력이 중딩 수준은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게 가르쳐 드릴게요. 미래 시제는 추측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봐봐. 미래 시제. 한국어로 미래 시제 하나 예문 만들어 줄래요? 아, 말해줄 순 없을 테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했어? 그 문장에다가 대입을 해봐. 나는 공부를 할 것이다. 이것도 한국어로 미래 시제 표현한 거잖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문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국어에서 미래 시제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 뭐뭐 할 것이다. 혹은 뭐뭐일 것이다. 이었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추측 아니야? 추측인데 거기에 내 의지가 들어간 거죠. 이거 납득할 수 있어?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미래 시제는 결국 내 추측과 내 의지가 합쳐져서 표현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영문법 책이 한 권쯤은 있을 거 아니야? 뭐 아예 없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만약에 있다면 그 책을 한번 펴서 시제 부분을 보세요. 미래 시제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에다가 막 be going to 이런 게 쓰여 있는 책들이 있을 거야. 이건 중딩 수준에선 이렇게 가르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적인 생명체니까 조금 세련되게 배우는 것 뿐이에요. 사실 be going to랑 will을 나눠서 배울 필요가 없어. will 이라고 표현하는 미래 시제는 내 추측이랑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 내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 추측은 다른 표현을 써서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야 나는 먹을래, 마실래 라고 했어. 너 뭐 마실래? 나 마실래 인 거죠. 여기도 생각해봐. 마실래 이거를 조금 더
포멀하게 조금 공식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이다죠. 여기도 결국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단어 하나 외워봅시다. will이라는 단어. 이거 뭐뭐일 것이다 라고 외우지 마시고 이거 그냥 의지다 라고 외우세요. 실제로 will의 명사, will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의지라는 뜻이 생겨요. 그리고 유언장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것도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고 아니면 will은 그냥 의지다 라고 외우세요. 그럼 나는 마실래? 나 마실래? 이거 영작하면 어떻게 돼? 나, I. 내 의지 표현이지. will. 마시다. drink 써도 되는데 마시다. drink라는 동사 써도 되는데 사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회화에서는 have라는 단어를 씁니다. I'll have, I will have. have 가지다라는 뜻이잖아. 여기다가 I'll have a cup of iced americano 라고 해도 되고 I'll have an iced americano 라고 해도 돼요. 뭐 이거 됐고 결국 이거 가지다 말고 마시다. 내가 가질 거라는 뜻인 거니까 결국 뭐 drink 써도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조금 듣기에 조금 어색할 뿐이지 외국인들은 알아듣긴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 will이 들어간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 will은 단순히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즉 주어의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면 내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추측만 할 수도 있잖아. 야, 너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이거, 너 잘 될 거야. 내 생각에 너는 잘 될 거야. 이건 내 의지랑 상관없죠. 이건 단순한 추측이잖아. 그치? 단순 추측이야. 이것도 미래 시제예요. 근데 여기선 will을 쓰지 않아요. will을 쓴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다른 단어나 다른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이런 의미는. 이런 뭘 쓰냐? 우리 조동사 파트 가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진행형 배우면서도 조금 다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애초에 미래 시제라는 말 자체를 없애도 돼. 그냥 추측이라고 바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학자마다 나는 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견해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미래 시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나도 동의는 하는 편이긴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래 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결국 미래 시제는 추측일 뿐이다 라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럼 다시 복습. 과거 시제는 이미 끝났어. 현재와 관련이 없어. 예를 들어서 야, 나 어제 발목을 삐었어. 한국어에선 어제 발목 삐었어 그러면 너 괜찮아? 라고 묻게 되잖아. 그럼 보통 뭐 괜찮아. 아니지, 아직 좀 아프네 라고 답변을 하겠죠. 그런데 영어에서도 어제 발목 삐었어 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의 발목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예문을 보고 다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I visited the museum yesterday 인데 visit 방문하다 라는 뜻이고 뒤에 ed 붙었네? 이러면 동사 뒤에 ed가 붙으면 얘는 규칙 변화한 거거든? 동사 뒤에 ed 붙으면 과거형이 돼요. 그런데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아까 외우라고 한 거고 visit이라는 단어는 규칙 변화를 하네. 방문했다라는 뜻이네. The museum, 박물관을 yesterday, 어제. 나는 어제 박물관을 방문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박물관 갔어, 안 갔어? 몰라. 오늘 또 갔을 수도 있어. 근데 I visited the museum 이라고만 하면 오늘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오케이? 다음 She sent me an email. 그녀는 sent라는 단어는 send, S-E-N-D, 보내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보냈다가 되겠지. 나 an email, 이메일. 이거 해서 어떻게 돼? 여기서 끊고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가 되겠죠. 이런 거 사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누구에게 무엇을.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이메일 보냈어, 안 보냈어? 몰라요. 과거 어떤 시점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만 전달하고 있는 거고, 오늘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때 말고 여러 번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런 정보들은 알 수가 없다. 오케이. 이제 미래 시제 추측으로 가봅시다. I will succeed in the future. I, 나, will, 의지를 가지고 succeed,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In the future, 미래에. future, 미래라는 뜻이니까 in the future, 미래에. 나는 성공할 것이다, 미래에. 되겠지? He will order. 그 의지를 가지고 order, 주문을 할 거야. A new computer. 새로운 컴퓨터를. 어렵지 않죠? 이렇게 will로 추측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 조동사 파트에서 복습을 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보면 will 다음엔 동사의 원형을 써요. 동사의 원형은 현재형이랑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은 현재형이구나 라고 외우시면 안 돼. 동사 원형이랑 현재형이 다른 경우도 있어. 오케이. 아까 예를 들어서 비동사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MR is로 바뀐다고 했었죠. 기억나? 비동사가 MR is로 바뀐다고 했었잖아. 얘네들은 현재형이야. 현재 시제일 때 쓰는 형태. 그래서 현재형. 얘가 원형이거든. 비동사의 원형. 오케이. 나는 선생님일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가 조금 더 자연스럽지만 나는 선생님일 거야 내년에 라고 하면, 나는 지금 선생님이야 하면 I am a teacher 인 건데, 나는 내년에 선생님일 거야 라고 하면 내 의지를 가지고 will, 비동사의 원형 못 써야 된다 그러면 be 써야 된다. I will be a teacher 이라고 써줘야 한다. 되겠죠?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support, 지지하다 라는 뜻이고요. I support your decision. 나는 지지한다 너의 결정을. 지금만 지지한다는 거야? 앞으로도 별일 없으면 지지하겠죠. 오케이. We transported the product yesterday. transport, port까지 해서 수송하다 라는 뜻인데, trans라는 단어는 바꾸다, 뭔가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접두사라고 부르지, 앞에 붙는 단어의 앞에 붙어. 그래서 트랜스피리리라고 하면 무언가 바뀐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 들어봤어요? 이렇게 쓰거든? 트랜스포머 이렇게 써요. 트랜스 바꾸는 거라며, form이라고 하는 건 형태라는 뜻이에요. 단어 뒤에 er 붙으면 그걸 하는 사람이나 그걸 하는 기계를 나타내는 거죠. 장비라던가. 그러면 형태를 바꾸는 사람 혹은 형태를 바꾸는 장비, 장치가 되는 거지. 되겠어요? 그럼 port는 뭐야? port, 항구라는 뜻이에요. 항구. 그럼 transport라고 하면 항구를 바꾼 거지.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옮겨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운송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운송하다, 수송하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뒤에 ed이 붙었으니까 과거형이네. 운송했다, 수송했다. The product, 상품이란 뜻이고요. Yesterday, 오늘. 우리는 운송했다, 그 상품을 어제. 그럼 오늘은 운송했어, 안 했어? 몰라요. 되겠니? 그럼 결국 이런 건 어째 쓰겠어? 나 배송시켰는데 왜 안 와요? 어제 보냈어요. 이런 상황일 때 쓰겠죠. 다음, the reporter will report the news. The reporter, 리포터는 will report, 보고할 것이다. 보고하다, 보도하다. the news, 뉴스를. 리포터가 리포터의 의지로 보고를 하겠지. 오케이. 그럴 때 will 쓴다. He composed a beautiful song. compose 하면 작곡하다. 그리고 구성하다
라는 뜻도 같이 외워두세요. 그럼 그는 구성 뒤에 ed이 붙었으니까 과거겠네. 작곡했다. A beautiful song. 아름다운 노래를. 됐고, What is your purpose? 이거는 우리 이미그레이션 할 때, 그 입국 심사할 때 되게 자주 써요. What is your purpose of visit? 방문 목적이 뭐니? 여기 왜 왔니? 근데 뭐 이 문장엔 visit이라는 단어가 없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야? purpose라는 단어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입국 심사할 때 영어 잘 못해도 그냥 대충 purpose라는 단어가 들리기만 하면 아, 왜 왔냐는 거구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하고, 뭐 business 혹은 뭐 trip 혹은 뭐 visiting friends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럼 해석은 what, 무엇이다, 너의 목적. 의문문이요. 무엇이냐, 너의 목적이. 오케이.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의문사 알아? What, when, where, why, how, who.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육하 원칙 배우잖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영어로 표현한 게 의문사예요. 의문사 나오고, 원래 우리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왔잖아.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 동사 주어가 되겠지. 순서가. 그 다음에 물음표를 붙여요. 그러면 얘는 의문문이 돼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겠어? Your, 너의 목적은 이다, 무엇 이었는데 의문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의문사 앞으로 갔고 동사 주어 자리 바꾼 거지. 오케이. 자, 시제로 바꾸어 쓰래. 알맞은 시제로 바꾸어 쓰래. 시제는 알맞은 시제를 고르라는 문제가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시제는 반드시 어떤 시제임을 어떤 시제인지 알 수 있는 힌트를 줘야만 해. 그게 아니면 정답에 시비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제를 찾을 때에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표현을 찾으세요. 이런 문장, 1번 문제 같은 경우선 last weekend. 무슨 뜻이야? 지난 주말이 되겠죠. 지난 주말이면 과거겠네. 그러면 she visit, 방문하다. 이거 과거형 어떻게 썼었죠? visit에다가 ed이 붙였죠. 그녀는 방문했다. her grandparents, 조부모죠. 할머니, 할아버지. grand 하면 큰, parents는 부모님. 큰 부모님, 우리 큰아빠 얘기가 아니라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방문을 했어요. I buy, 산대요. 사다. A new phone tomorrow. 내일이네. 그럼 미래겠네. 나는 살 거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겠네. 그러면 will buy a new phone tomorrow. 오케이. 그럼 he often 이라는 단어, 이거 often 이라고 읽어도 되기는 하는데 영국에선 실제로 often 이라고 읽어요. 근데 미국에선 often 이라고 읽습니다. 이거 종종, 너무 가끔은 아니고 너무 자주는 아니고, 이런 종종, 빈도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종종 다운로드 알죠? music from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한다. 그러면 종종은 어제 했다는 거야? 오늘 한다는 거야? 앞으로 할 거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죠. 종종은 뭐야? 즉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 s나 es를 붙여야죠. 이럴 땐 s만 붙이면 돼요. downloads 해서 현재 시제로 써주면 된다. 오케이. 바꿔서 쓰래요. 과거 시제로 바꿔 쓰래. I plan my future. 나는 plan, 계획하다 인데 내 미래를 과거 시제로 써야 되니까 계획했다가 돼야 되잖아. 이거 plan에다가 ed 붙이면 안 되고 plan에다가 n 하나 더 붙이고 ed 붙여야 돼요. planned 하려면 n이 두 개여야 돼. plan 이렇게 쓰면 안 되고
N 두 개 써야 된다고. 얘는 planed라고 읽어야 돼요. plane이라는 단어가 뭐 비행기라는 뜻도 있지만 뭐 대패질하다, 뭐 슝 날아가다 라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n이 한 개 있으면 planed고 n 두 개 있으면 planned다. 이 단어는 외울 필요 없고 plan의 과거형은 planned 해서 n 두 개 써야 되는구나 를 외워둡시다. 아 틀렸어 라고 화내지 말고 나 이거 몰랐네 이제 외워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2번은 미래 시제로 바꾸래요. 우리 미래 시제 배운 거 아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앞에다가 뭐 쓰면 된다? will 쓰면 된다. 그녀는 일 것이다 help, 돕다니까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원형 써야 되잖아. 돕다의 원형 뭐야? 그냥 help예요. her friends 친구들을 도와줄 것이다. 오케이? 할만했죠? 이렇게 챕터 3 마무리됐고, 다음 챕터 4에서 진행 시제를 배울 건데, 뭐 상태 동사를 얘기해 주긴 할 건데 저거 외우면 좋은데 안 외워도 되거든? 저것도 그냥 한번 이해해 놓으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불규칙 동사 외우고 진행 시제 들어가 봅시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